지난 2010년 2월 27일 빅4 진입을 노리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는 첼시 간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은 경기의 행방보다 두 선수를 주목하기 바빴는데요. 바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웨인 브릿지와 존 테리. 해당 경기에서 웨인 브릿지는 존 테리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들에게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에서 빠르고 영리한 레프트백이란 평가를 받으며 일찍이 대표팀에서도 입지를 다진 웨인 브릿지는 2003년 억만장자 로마니 지원 속에서 신흥강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친 첼시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첼시는 이적료 84억 원의 선수 한 명을 추가하는 옵션을 포함시켜 그를 영입할 정도로 웨인 브릿지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는데요. 웨인 브릿지는 이곳에서 동갑내기 수비수 존 테리를 만났습니다. 공통점이 많았던 이들은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이 시기에 프랑스 출신의 모델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바네사 페론첼과 교제를 시작해 속도 위반으로 슬아의 자녀까지 두며 어느새 아버지가 되면서 그의 커리어에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는 이후 잠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주춤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플럼으로 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존 테리와 함께 2006 독일 월드컵 대표팀에 승선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비록 웨인 브릿지는 애슐리 콜의 백업 신분이었으나 황금세대에 부합한 실력 있는 든든한 백업 자원이란 호평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듯 잉글랜드는 예상보다 일찍 짐을 싸야 했습니다. 웨인 브릿지는 탈락 후 그 누구보다 슬퍼하는 존 테리에게 먼저 다가가 그를 위로했죠. 이처럼 둘도 없는 돈독한 친구 사이로 더욱 발전한 이들은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자주 모임을 가지며 두터운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 애슐리 콜의 존재로 입지가 좁아진 웨인 브릿지는 재기를 노리며 2009년 1월 신흥강호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한 친구가 팀을 떠나자 존 테리는 브릿지는 측면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다. 그가 떠나서 너무 아쉽다. 충격이 가시질 않는다. 라며 지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웨인 브릿지는 잦은 부상으로 기동력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였지만 이곳에서 단단한 수비력으로 제 몫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부동의 주전 멤버인 애슐리 콜의 백업 자원으론 다른 이들보다 가장 선두에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몇 개월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웨인 브릿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바네사와 절친인 존 테리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보도된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웨인 브릿지와 바네사는 한 달 전 결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웨인 브릿지가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 즉 2009년 1월서부터 불륜 소식이 보도되기 전까지인 약 1년간 불륜 관계를 지속해온 것이었는데요. 당시 존 테리의 아내인 토니와 바네사가 막연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들의 불륜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존 테리는 자상한 아버지란 이미지로 변신하며 불과 얼마 전엔 2009년 올해 아버지를 수상하기도 하여 그에 대한 팬들의 배신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들이 만나게 된 과정이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앞서 전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바네사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빌어 존 테리가 그녀의 외로운 심리를 이용해 접근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웨인 브릿지는 맨시티로 이적한 뒤 그곳에서 바네사와 함께 거주할 집을 구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속해서 멀리 떨어져 지내며 사이가 소원해진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존 테리가 멀리서 활동하는 친구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고자 그녀를 조금씩 챙겨주었던 것이 어느샌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존 테리는 자신의 아내에겐 경기 후 전용기의 출발이 늦는다고 거짓말을 한 뒤 웨인 브릿지가 살던 집으로 가 바네사와 만남을 가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충격적인 루머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네사가 존 테리의 아이를 임신한 뒤 지운 이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존 테리가 강하게 종용하고 수술을 주선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바네사는 존 테리와 둘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존 테리가 입막음을 하는 대가로 그녀에게 약 14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루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절친과 자신의 전 애인 사이의 여러 의혹들이 계속해서 폭로되자 웨인 브릿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존 테리가 불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는데요. 먼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한 영 언론들이 취재에 나서자 스폰서십과 대표팀 주장직 상실을 우려한 그는 법원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보도금지 명령을 요청하여 법원 명령을 얻어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상급법원에서 언론의 자유는 사생활보다 우선한다 라며 보도금지 판결을 기각. 이후 존 테리에게 소송을 당했던 뉴스 오브 더 월드가 전술한 바와 같이 취재 내용들을 모두 폭로하면서 이들의 간통 사실이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판결을 내린 투겐다 판사는 테리가 말한 사생활 보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스폰서 등에서 얻는 막대한 수입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라며 그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뒤통수를 친 웨인 브릿지의 아내보다 자신의 신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자 영국 언론은 존 테리의 불륜은 가장 친한 친구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일제히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수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탓에 모든 언론들이 앞다투어 후속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바네사가 한 언론사로부터 존 테리와의 불륜에 대한 풀스토리를 공개하는 대신 4억 6천만 원을 보상받는 제안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는 등 웨인브리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심신을 어느 정도 추스린 웨인브리지는 자신과 바네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집에 있을 때 테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깊은 격려를 표출했습니다. 생애 가장 큰 충격이자 치욕이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다. 라며 분노가 섞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존 테리와 함께 있는 것조차 역겹다며 대표팀 합류를 고사했습니다. 그는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면 내 사생활을 더욱 지키기 힘들어질 뿐더러 나아가 팀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어 남아공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과 함께 사실상 대표팀에서 은퇴를 한다는 뜻을 밝히게 되죠. 그러자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 사건이 대표팀의 사기에 분명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카펠로 감독과 함께 테리의 주장에 힘을 두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우려처럼 잉글랜드 대표팀 내부에선 브릿지를 옹호하고 존 테리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결국 얼마 안가 존 테리의 대표팀 주장직 박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존 테리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때 절친했던 웨인브리지에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크나큰 폭풍이 지나간 뒤 2010년 2월 27일 맨시티와 첼시가 맞붙게 되면서 웨인브리지와 존 테리 간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언론들은 이 경기를 불륜 더비라고 부르며 많은 관심을 이끌었죠. 존 테리는 경기 직전 화해 약수를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웨인브리지는 존 테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 약수를 거절했습니다. 충격으로 온전하지 않은 정신 상태, 게다가 악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첼시 팬들의 수많은 야유와 질타까지 최악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웨인브리지는 묵묵히 뛰며 맨시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경기 후 만치니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승리의 주역으로 웨인브리지를 꼽으며 그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게 샀는데요. 하지만 웨인브리지는 불륜 사건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축구에 도무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훈련에도 불참하는 등 마치 선수로서 커리어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훗날 자신의 아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언론과의 인터뷰도 일절하지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엔 아무도 그의 심경과 입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팬들에게서 점점 잊혀지며 조용히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반면 이슈의 중심이었던 존 테리는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오랜 기간 첼시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구단의 레전드로 등극했습니다. 자, 웨인브리지는 은퇴 이후에도 존 테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SNS에 글을 게시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존 테리를 외쳐댔죠. 그러나 새로 만나 결혼한 아내와 지내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을 위한 지원 캠페인에 앞장서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애인인 바네사는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불륜과 임신설을 강력히 부인하며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슬로였습니다.